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제가 택시를 2번 탔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님 모두가 YTN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YTN 라디오 애청자답게 두 분 기사님 모두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목적지에 딱 태워다 주시고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서 손님 내려다 드리면 정말 보람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일을 대하는 그 기사님의 우아한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기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번 중에 2번은 진상 손님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더 이상 일 안 하고 집에 들어가신대요. 안 좋은 마음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참 지혜로운 분이죠. 저도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진짜 프로는 일의 능력보다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오프닝 들은 어제 그 기사님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020년 5월 1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재난 정보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주변 외국인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생 인터뷰 어제 예고한 대로요. 헷갈리는 이 재난지원금 궁금증 모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최고의 정리가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최고의 정리가라고 하시니까. 최고의 정리가. 최고의 요점 정리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때하고 달리 이 방송한다고 예고까지 했어요. 어제. 그래서 문자를 받았어요. 청취자분들이 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달라 해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볼게요. 네네. 자, 7249님 먼저 문자 보내셨는데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부입니다. 경기도 재난금 10만 원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나요? 안양 살면서 광명이나 수원에서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답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요,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것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받았다면 안양시에서만 가능하고요. 광명은 광명시, 수원은 수원시 이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도도 받고 정부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정리를 잘하신다고 하셔서 최고의 정리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으신 분은 시군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사시는데 무슨 시에서 산다? 그럼 그 시 내에서만 가능해요. 경기도에서 받으신 거는. 네. 정부는 다르죠. 정부에서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다 주는 거? 네. 광역단체, 그러니까 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이면 경기도 내에서 다 가능해요. 그 모두가 나눠주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서울 살면 저 경기도 가서 못 써요? 서울시 분들은 경기도에 못 씁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요. 서울시 내에서만 쓰셔야 돼요. 네, 광역단체 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아니,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이번에 받았으니까 제가 쏠게요. 이래가지고, 우리 멤버들을 다 데리고 경기도의 소상공인 가게에 갔어요. 결제 못하네요? 그거는 정부에서 받은 금이다? 재난지원금이다?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네, 서울시 내에서만 가능을 하세요.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그렇군요. 행정 주소지가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긴급 생활비라고 있어요 또. 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받았던 거. 이런 제로페이 가맹점 서울 전 지역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구별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어요. 이걸로 받으신 분들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있고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재난긴급생활비라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 중앙정부에서 주는 전체 다 주는 네. 긴급재난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원금으로 쏘러 가실 때 꼭 네네. 세부 내용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혹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최고의 정리가 권혁중 경제평론가께서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긴급재난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봤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과 가맹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이걸 헷갈려 하세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그래서 먼저 마트, 슈퍼. 제가 좀 업종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마트, 슈퍼 먼저 말씀드리면 중소형 동네마트 가능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 마트 내에서 가능하고요. GS 더 프레시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게 GS 더 프레시 하면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게요. 그 대기업인 GS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다른 데는 안 됩니다. 뭐 이마트 안 되고요. 롯데마트 안 되고 홈플러스 다 안 되는데 GS 더 프레시는 이게 가능해요. 왜요? 왜 이유를 봤더니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요. 기본적으로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아이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아이사랑 카드 사용처를 정할 당시에 GS 더 프레시는 가맹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 기준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GS 더 프레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 관련된 마트는 안 되는데 안 GS 됩니다. 더 프레시는 된다. 네, 또 되는 데가 이마트 노브랜드도 됩니다. 이건 왜요? 이마트 노브랜드는요. 이게 조금 특이 케이스인데 점포 가맹 주소를요. 보통 본사 서울, 그러니까 본사 소재지가 이제 서울인데 서울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주소로 가맹 주소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맹점은 되고 직영점은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가맹점 주소를 맺으면 되는데 이제 본사가 직영점이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영점을 했었으면 다른 대기업처럼 안 됐어야 되는데 각각에 있는 노브랜드의 매장들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의 주소로 가맹 주소를 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네. 특이 케이스예요. 자, 그냥 우리 이유까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안 되고요. 되는 마트는 GS 더 더 프레시랑 프레시, 이마트 노브랜드 두 개는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중소형 동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 마트 가능하고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은 다 안 되죠. 백화점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안 되고. 되는데 또 여기서 예외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임대 매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직영이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임대 매장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됩니다. 네,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이게 임대 매장인지. 근데 보통 써놓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가보시면은 써붙여 있을 겁니다. 여기 임대 매장이라고. 자, 편의점은요? 편의점은 다 가능합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전국 가맹점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프랜차이즈.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 다 가능하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스타벅스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안 될 같은데요? 것 같으시죠? 네. 근데 서울 사시는 분들은 됩니다. 왜, 이건 왜요? 이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또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프랜차이즈 직영점 같은 경우는 본사 소재지에 따라서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네. 100% 직영점으로만 운영하는 게 스타벅스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 있어요, 본사 주소지가.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대전 사는데, 나 지방 사는데 지방에 있는 스타벅스는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주소지가 서울에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스타벅스 본사는 주소지가 서울에 있거든요. 네. 직영점 다 직영점이고.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서울시 내에 있는 매장에서 다 가능하신데 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대전 스타벅스 가셔서 긁는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네.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서 쓰셔야 돼요. 병원 약국.
중소 뭐 동네 약국, 병원 다 되고요. 대학병원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일숍 가는 거 네. 그동안 못 갔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면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게 미용 업종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 크거든요. 그래서 네. 미용 업종은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네일숍, 뭐 피부관리숍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레저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네. 이런 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골프와 관련된 경우라든지 뭐 노래방, 비디오방 이런 레저 업종이거든요. 이런 거는 안 되고 금방 말씀하신 뭐 네일숍, 관리숍 이런 거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마사지샵. 마사지샵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슈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업적으로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고요. 마사지샵 같은 데가 만약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유흥업소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마사지샵이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아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면 우리 주인들이 맞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써 붙여 놓을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된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이.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충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359님 대학병원 되나요 했는데 아까 대학병원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학원비. 학원비 되죠. 학원비 되고. 네, 학원비 됩니다. 근데 학원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또 결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는 안 됩니다. 이건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 가서 결제하시는 건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긁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네. 온라인 많이 쇼핑. 물어보세요. 온라인 쇼핑. 맞아요. 이거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또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달앱. 아, 그거는 돼요? 원천적으로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안 되는데 만나서 결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현장 결제는 가능한 거예요. 현장 결제는. 네. 왜냐하면 따로 포스기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그럼 그런 건 가능한데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결제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3359님이 대학병원에서 진료 처방 후에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되나요 했는데 네네. 중소병원 약국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안에 있는 약국은요? 안 되죠. 아, 그건 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중소 약국은 가능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약국이 과연 그게 중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개별로 봐야 될지 이거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낫다. 자, 5449님은 저는 서울에서 6년째 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정으로 인해 3월 달에 주소지가 충남으로 옮겨졌어요. 네네. 이런 경우 프리랜서 지원금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이건 또 프리랜서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이 부분은 그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아마 들어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장관님이나 차관님 모시고 우리 5449님 질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0313님은 경기도 재난 10만 원, 안양시 5만 원 카드 발급해서 다 먹어치웠어요 하셨어요. 맛있게 맛있는 거 사드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적어요. 또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5377님은 인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인데 5월 4일 현금으로 재난지원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카드회사로부터 재난지원금 신청받으라는 문자를 계속 받아서요. 네네. 저희 기초수급자는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받았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카드사에서 주는 문자는요 마케팅용으로 다 보내는 거니까. 네, 다 보내는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4203님은 부천시는 어디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아까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부천시니까 이제는 만약에 시도 내에서 광역단체니까요. 그 네. 시에서만 가능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천시 내에서. 7323님 주유소 되나요? 주유소 되죠. 주유소 돼요. 반갑네요. 네네. 진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럼요. 네. 8795님, 오늘 질문 너무 많네요. 김포 사는데 정부 지원금 경기도 전체 되나요? 고향 일산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말씀하신 거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말씀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아까 우리가 원칙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나온 거는 네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예, 그 김포시면 김포시 내에서 네. 가능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은 시도니까 그거는 시도. 예, 도 내에서 다 가능하신 거죠. 네. 자, 또 계속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어떤 물품 구매하거나 밥을 먹을 때 카드사 할인 받잖아요. 맞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카드사 할인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오, 가능한. 이거 팁 좀 주세요. 네, 팁을 조금 나눠서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긴급재난금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뭐 10% 할인해 준다. 그러면은 그 일정하게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1만 원 이상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은 거고요. 또한 일정 비율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런 데서 또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포인트 그대로 또 적립을 해주거든요. 동일하다. 그냥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 실적을 채워야 되는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게 50만 원 채우면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4인 가구면 100만 원 받잖아요.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카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를 지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A라는 카드사에 지정을 하면은 내 그 세대주 이름으로 된 카드가 5장이다. 그럼 5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 실적을 채워야 된다. 50만 원 채워야 된다. 그러면요. 이 카드 50만 원 채우고요. 요 카드 50만 원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카드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원금을. 그렇죠. 그래서 그 카드사로 된다는 거. 카드사. 네. 예를 들어서 A 카드사 있고 B 카드사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A 카드사로 지정을 했으면 A 카드사에서 나오는 모든 카드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BC다. 그럼 네네. BC에 나오는 여러 종류 카드가 있잖아요. 그게 네네.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상부이구님이 신용카드 신청 후에 다른 수단이나 타 카드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이건 또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하세요. 한번 카드사를 지정을 딱 해놓으셨다. 네. 그러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그건 안 때문에 된다는 거. 카드사를 지정하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카드사만 이용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에서 문자를 마케팅용으로 계속 보내는 이유가 자기 카드사가 계속적으로 실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내는 그쵸?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할부 됩니까? 할부 안 됩니다. 할부 안 됩니까? 네. 할부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카드사 쪽으로. 할부 네. 돼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라고 받았기 때문에 카드 할부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실제 이제 한 카드사가 그저께 제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어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바로 하루 만에 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알람 문자가 오는데 얼마 썼습니다. 잔액 얼마 남았습니다. 라까지 친절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긴급재난 지원금인지 아니면 딴 용인지 이게 확인이 바로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 없이 내가 제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7115님이 저는 수원에서 오산으로 전입을 했는데 네. 전입 기준 날짜에 안 맞는다고 해서 두 군데 시에서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네네.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받을 네. 방법 없나요? 하셨어요. 이게 전입 날짜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3월 24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있으세요. 지금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3월 29일 하고 경기도가 3월 24일에 끝났거든요. 신청이. 그러니까 3월 24일과 29일 그 사이에 이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주소지를. 네. 이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금방 질문 주신 분이 봤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양쪽에서 다 못 받는 사례가 생겨갖고 요거는 조금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사례는 그겁니다. 정부 지원금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신 분들. 네. 이게 좀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하신 분들. 네. 그 짧은 사이에. 요런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래 3인 가족이었는데 네네. 전입신고를 해서 4인 가족이 됐어요. 네네네. 그럼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3인 가족과 4인 가족 주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것도 전입 날짜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요.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요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의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5월 4일부터 이미 받고 있고 실제 이제는 접수를 하실 때 어디로 가시면 지자체 단체에 있는 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정이는 18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네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고 신청은 지금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마포구 상암동 살면 네. 마포구청에 가요? 아니죠.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잖아요. 네네.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내가 서울시에 있는 아무 주민센터를 가셔갖고 네. 자기가 이전하는 그 주민센터 가셔갖고 방문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크나큰 뭐 이의 신청만 해주신다면 가구 수가 아마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그러니까요. 또 사망할 경우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가구 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꼭 이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0779님은 자동차 수리 자차 처리 후 본인 부담금은 재난지원금으로 납부 가능한지요? 이렇게 하셨네요. 와, 이거 굉장히 애매한 문제죠. 사실 이제 자차는 신용카드로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거는 좀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카드사 쪽에다가 특별하게 프로모션 붙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건 카드사에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창에 고돌김김님 안경점 되나요? 안경점 됩니다. 안경점 되나요? 네, 안경점 되기 때문에 가셔갖고 이제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안에 만약에 안경점이 있으면 될까요? 거의 백화점 안에 있는 안경점이 대부분의 이제 가맹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네네네.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어요. 네.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해요? 차액은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내면 네. 되는군요. 가능해요. 따로밖에 안 사도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받았는데 50만 원 긁잖아요. 그러면은 40만 원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먼저 나가고 네. 그런 다음에 일반 카드 내 본인 부담으로 10만 원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이 그냥 본인이 1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889님이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와이프가 쓰는 가족카드 가능해요 했는데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안 되군요. 네, 가족카드는 안 되고요. 근데 네. 유일하게 이거 상품 얘기해도 되나? 유일하게 되는 카드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네. 얘기하셔도 되죠. 브랜드래 뭐. 갖고 사실 네. 좀 아니 이거 우리 모두가 받는 거고 정보니까요. 네네. 보통 우리가 되는 카드가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카드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가족 카드는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네. 가족카드는 안 원래는 된다. 안 되지만 네네. 특정한 카드는 카드사는 된다. 네네. 어제 남겨주신 문자예요. 4662님 67세 기초연금 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내 주변에 현금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거 네. 그럼 카드 신청해야 되는지 이거 뭐 헷갈린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조금 네네. 수급자들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요. 기본적으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 신청이나 방문이 필요 없거든요. 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질문을 들어보니까 남들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니까 불안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온라인을 못 한다 그러시면요. 전화로 해서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네,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거든요. 가구원 산정 기준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129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행정안전부 콜센터도 있습니다. 02-2100번에 3399 네. 또는 이게 어렵다. 그냥 국민콜 110번 전화하셔서 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막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쯤 한 번 더 나오셔서 네네네. 우리 또 최고의 정리와 네네. 권영춘 평론가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네네. 기부 체크란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아요. 네네네. 지금 네. 9949님도 잘못 체크해서 전액 기부됐다. 네네. 월요일에 한 거라 취소도 안 되는데 아직 대책이 네네. 안 나왔을까요? 저도 받고 싶어요. 잉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아직 대책 안 나왔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네.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카드사 콜센터에서 이제 수정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추후에 주민센터 등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